예, 이번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이때 소득금액에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다 공제를 해주는데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그 다음에 시간제 과정 등록이라든가 든든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액 다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 이 경우에 직계존속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취약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명당 지급액하고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학원생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직계존속이 포함되지만 일반 교육비에는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든든학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 중에 든든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제도는 17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를 공제받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로 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봐서 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과해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직계비속 등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17년도부터는 직계비속 명의로 든든학자금 등을 대출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리금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출 시기는 자, 자녀 교육비 지출 시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17년도 1월 1일 이전에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서 교육비에 대해서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도 이후에 자녀가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친이 소득자인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고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았다.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자녀는 17년도 이후부터 그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자 부친이고 공제자 자녀고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습니다. 부친이 적용을 못 받고요. 17년도 이후부터는 자녀가 나중에 상환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19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부분인데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보시면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는 보시면 국외 근무자인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러기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자녀와 함께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에 교육비 공제 시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19년도에 하반기 때 수시 합격해서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 그 등록금은 대학생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나오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원래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나이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만 충족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198페이지에 다만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나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시작해서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없는 지정기부금에서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대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할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거 법정기부금이고요. 적집자사에 기부한 것도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하루에 8만 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1일 환산해서 5만 원으로 기부금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세액 공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기부금은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이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부금 2월은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10년 동안 2월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 미적용 시 2월 공제 사례 부분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해서 쭉 이런 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적용되는 과정들을 보면 자녀세액 공제, 산출세액에서 30만 원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150만 원 있는데 30만 원 중에 남은 산출세액 있죠. 100만 원 중에 남아있는 산출세액 70만 원 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세액 공제 50만 원인데 이 부분 불공제되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납입 전환 특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멸하고 2월 공제 없습니다. 불공제되면서 소멸합니다. 근데 기부금 세액 공제는 150만 원 사례에서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세액에서 그러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상태죠. 이런 경우에 당해 연도에 공제가 안 되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를 적용하실 때에는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산출세액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못 받은 이 금액도 2월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에 기부금 소득세액 공제 적용 순서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네요. 기부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내용 나와 있는데 제가 법정 지정 기부금과 관련해서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기부단체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까만 동그라미 4번에 기부 내용이 나옵니다. 기부 내용에 유형 코드 구분 금액 나옵니다. 유형 코드 구분이 법정이냐 지정기부금이냐 하는 내용들을 살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작성 방법에 보시면 유형 코드에 대해서 법정 지정 종교단체 아닌 경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실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지출한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까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해당 연도에 기부금 명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유형 코드와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등록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있죠. 기부금 조정 명세의 오른쪽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2월 되는 기부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금액을 확인하셔서 다음 연도에 2월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와 관련해서 2월 된 기부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로자가 작성한 또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명세서 상에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명세서 상에 있는 금액들은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대부분이고요. 산출세액에서 적용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보험료 등 항목별 세액 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 특별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표준세액 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후에 산출세액하고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유리한 거 어떤 거냐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